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상임위 외통위가 열렸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왔더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대통령께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가셨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지금 말씀하신 뭐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대통령과 장관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윤 대통령 탄핵 얘기가 옛날에는 사실 탄핵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무거운 단어고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경엽 아까 의원 들으셨잖아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증성준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 얘기요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는 과정이다. 같이 지금 국회에 몸담고 계시는 조정원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툭하면 탄핵, 툭하면 탄핵, 그러면 탄핵당할 사람 한둘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진짜 실력 있고 수권 능력 있는 야당임을 보여주려면 만약에 우리가 집권했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면 한일 관계를 이렇게 풀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갔냐라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위반이다, 탄핵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9개월 동안 한글 세 단어로 요약하면 탄핵, 특검, 해임, 탄핵, 특검, 해임 이것만 계속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란 단어는 우리 정치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툭하면 탄핵하니까 옛날에는 한 정치인이 탄핵이란 단어를 넣으면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탄핵이란 말 그냥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프로그램에서 왜 마지막 꼭지로 다룰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네.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보고 탄핵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래 이게 탄핵감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구나. 이거 호재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대안 없는 비판처럼 정말 무모하고 허무하고 책임 없는 정치도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민주당 물론 일각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자. 여기서도 탄핵. 그다음에 박진 장관 탄핵 얘기도 나와요. 이번 이 정상회담 결과에 책임지고 박진 장관 탄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대통령 탄핵 얘기도 나오고 탄핵 이런 것인데 글쎄요. 이게 우리 장현주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우상호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탄핵 얘기가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고 전제를 다셨거든요. 사실은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대통령이 탄핵됐던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으신 국민들이기 때문에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치의 비참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 이야기처럼 탄핵 얘기가 부적절하지만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시는 지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야당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 그것도 야당의 책무입니다. 물론 야당이 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한일 외교 과정의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해 나갈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말의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 측근들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사전에 있는 말 할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반드시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언어는 그 사람 담고 있는 그 사람 글씨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가지고 부여받은 그 권력에 대해서 뺏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설치를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께서 저런 얘기를 쉽게 입에 담는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자기들이 그 국론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정말 그 의석수 가지고 힘자랑한다 이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셨으면 합니다. 야당의 저러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한일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국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폭탄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글쎄요, 여야 간의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조 의원께서 한 말씀 하시죠. 예, 가정법을 써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시절이라도 한일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물론 방법과 속도가 달랐을 수도 있었겠죠. 또 야당이 이렇게 국내에 적지 않은 반발, 적지 않은 걱정을 반영하는 목소리 내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결정을 우리가 했다라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넘는 언어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그 건강한 비판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누를 낳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잘했으니까 박수 쳐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아쉬움이 모든 국민에게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다 있거든요. 특히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가서 욕을 듣더라도 꾸지람을 듣더라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한번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진심을 담아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저럴 마음까지 있었구나 싶지 떳떳합니다. 박수 칠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연일 정치권이 좀 설전 논란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